여보세요? 네네. 사람 아니고 그 날짜가 어제부로 지나갔어. 연락하니까 지금 외국 가 있는데 내가 이제 어제 카톡을 보냈더니 지금 어디 라오스인가 가 있대. 그래서 16일 날 새벽에 온대요. 네. 오면 한 차례 뭐 만나볼 수도 있는데 바로 우리 이웃집에 살아요. 아, 네네. 예, 내가 볼 때는 싹 수가 없어. 그런 식으로 날 속인 지가 벌써 여러 수십 차례가 되니까. 차용증은 빌려줬다는 증거일 뿐이지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힘은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것 하나 추가했을 뿐인데 바로 한 달 만에 원금 800만 원과 이자까지 1,9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돈을 못 받는 것도 짜증나지만 더 화가 나는 건 강제 회수를 하기 위해서 법원에 소송까지 하고 출석까지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송 없이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공증을 활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법적 증거인데요. 공증은 이미 채무자가 인정하고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별도의 심리 없이 공증 문서를 신뢰하기 때문에 법적 다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송 없이 압류 가능한 강제 집행력입니다. 차용증은 소송을 거쳐 확정이 돼야 압류할 수 있지만 공증은 판결 없이도 바로 압류할 수 있는 법적 집행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채무자의 심리적 압박 효과입니다. 채무자가 단순 차용증과 다르게 공증문서는 쉽게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제할 확률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증을 받고도 돈을 못 받으면 다시 소송을 해야 되는 줄 알지만 실제로는 공증 안에 강제 집행 인정 승낙 문구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 없이도 기한만 지났다면 집행문을 발급받아서 압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집행문으로 채무자 동의 없이도 채무자의 계좌 압류, 유체동산 압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도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자 조항, 지연이자 조항이 들어가 있다면 받을 수가 있는데 금전 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 같은 경우에 제 3조와 5조에 이 내용이 있는데 이는 공증사무실에서 정해주는 게 아니고 채권자, 채무자가 합의해서 적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날의 분위기나 채무자의 말에 속아서 이자 내용 없이 공증을 작성하게 되면 10년이 지나도 1원의 이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모두 가능한데요. 월급 같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와 채무자가 부양하는 가족 수에 따라서 일부분만 압류해서 추심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채무자 통장에 1,000만 원을 압류했다면 185만 원을 뺀 815만 원 정도의 금액만 압류 추심해 올 수가 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압류가 아닌 경매를 하셔야 돼요. 그 외에도 주식, 보험, 임대차 보증금 또는 그 외에 채무자가 또 제3자에게 가진 채권 등 모두 다 압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확인한 후에 압류를 하셔야 합니다. 가장 최근에 돈을 받았던 소액 채권의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채권자는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분이었는데 채무자가 비즈니스 워크숍을 이유로 대관을 수차례 했고 그 대금이 이제 800만 원에 이르렀어요. 근데 한 푼도 주지 않아서 채권자는 형사고소를 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채무자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공증을 해줄 테니까 형사고소 취하를 좀 해달라. 이래서 뭐 사실 금액도 크지 않았고 해서 취하를 해줬는데도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았던 거예요. 채권자는 채무자의 통장을 두 곳을 압류했지만 결국 돈을 받지 못했고 최근 이제 사업이 힘든 채권자는 그때 당시에 받았던 공증이 생각나서 저희에게 의뢰를 하게 된 거죠. 의뢰 받고 나서 저희는 정말 디테일하게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1년 전에 구입한 빌라 재산 내역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이제 소액이기 때문에 통장 압류를 하고 채무자에게 변제 요청을 했어요. 근데 채무자는 원금 800만 원만 주겠다고 계속 주장하고 연락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채권자와 얘기해서 부동산 경매를 진행했고 경매 개시 결정문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채무자는 원금 800만 원과 이자 경매 비용까지 총 1,900만 원을 변제하게 됐습니다. 아마 채무자는 채권자가 공증의 소멸시효인 10년을 잊은 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요. 예를 들자면 차용증을 받아놓고 돈을 못 받는다. 그러면 법원에 소송을 해야죠. 보정명령이 내려오면 그걸 또 보정서를 제출해야죠. 그리고 법원에 출석해야 될 변론기일이 2, 3회 정도 잡히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승소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의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반면에 이제 공중 같은 경우에는 돈을 안 주면 바로 내일 집행문을 받아서 압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거나 거래를 할 때는 강제집행 인락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를 받아놓는 것이 가장 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변제 기한은 강제 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는 공증을 작성하실 때 지급기일을 너무 길게 잡아주시면 안 돼요. 채무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행방불명이 되거나 이렇게 돼도 바로 압류나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분할 납부의 방법도 있거든요. 채권 금액을 쪼개서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이렇게 분할 납부 방법으로라도 지급 기한은 좀 짧게 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6조에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있는데 몇 회 이상 지급을 연체할 때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회로 설정을 하셔야 바로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간혹 2회나 3회로 설정하시게 되면 몇 개월 동안 또 채무자가 연락을 안 받고 돈을 안 주고 행방불명이 돼도 기다려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채권 회수에 유리합니다.